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다시 엔터 두 번 치시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방향을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얘를 필요에 따라서 계속 카피해 쓰시면 돼요. 요거를 그 표면 거치기 입력해야 할 곳에 계속 활용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리실 때 우리가 레이어랑 그 테두리 선 요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저장을 잘못해놨네. 이것도 저장 잘못했고. 뭐 어쩔 수 없고. 자, 저장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요걸 처음 시작할 때요. 우선 얘는 이제 안 그렸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안 그린 상태에서 요거만 있겠죠. 테두리선과 표제란. 이때, 옆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면 템플릿 설정해 주실 때 요거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갖다 붙여 쓰시면 되니까. 그리고 또 추가시킬 만한 게 또 요것도 추가시켜야겠네. 요것도 필요하죠. 요것도 여러분들 그 도면 템플릿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힘들어도요, 만들고 나서부터는 쉬워요. 그냥 갖다 붙여 쓰시면 되니까. 내가 필요한 도면만 갖다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쭉 활용해 쓰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요거 지금 제대로 저처럼 안 되시는 분들은 뭐가 잘못되신 거냐면 요거 놓치셔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자, 글자 집어넣으실 때 요거 MC 혹시 잡으셨어요? MC? 이거 MC 안 잡으면은요 그 방향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글자를 요거 수정하실 때 여기 요거 A라는 글자 누르셔가지고 MC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정중앙에 있으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꺾여요. 만약에 이게 MC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잡혀 있으면은 얘가 엉뚱한 데서 돌아요. 그래서 방향이 뒤집힙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내가 표면 거치기 집어넣고자 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야겠네. 이 부분, 여기 양쪽 사이드, 그러니까 양쪽 수직선이죠. 여기도 X가 들어가 줘야 돼요. 얘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하나 붙여주시고. 왜 이 방향을 붙이는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구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야지 제거가 되겠죠, 제대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카피를 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표면 거치기 다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갖다 붙이시고, 그리고 잠깐요, 이거 수정 안 했네? 요거 W가 X가 돼야죠. X로 바꿔주시고, X. 그 다음에 여기도 X. 이렇게 해서 조립되는 부분. 그리고 요런 원 같은 경우에는 선을 좀 늘리셔가지고, 선을 늘려서 옆에다 붙이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구멍 뚫린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다 붙이셔도 되고. 어차피 이 선이나 같은 위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갖다 보시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시던가, 아니면은 이쪽 라인에다가 붙이셔야 되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붙이려면은 공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셔야겠고, 붙이시려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대략 비슷한 각도로 하는 걸로 해서, 원래 90도로 꺾어가려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꺾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슷하게 그냥 갖다 붙이셔도 되고. 근데 이거 좀 꺾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에 맞춰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아공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은 똑같아요. 자, 설계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설계상으로. 설계상으로 왜 문제가 안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수평선을 하나 그릴 건데, 이 수평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죠. 누가 그리냐? 컴퓨터가 계산해 정확히 수평선을 그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를 내가 가공을 생각하면, 가공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수평 방향을 깎아줘야 돼. 얘를 좀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평 방향을 정확하게 가공은 사실 불가능해요. 어떤 기계든 간에. 얘도 오차가 생기죠. 어떤 오차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두께가 20mm 치면 20mm. 근데 실제로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깎여요. 자, 내가 원했던 그 치스는 여기가 20mm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20mm. 근데 실제로 가공을 했더니 가공이 얼마가 나왔냐? 한쪽은 20mm, 한쪽은 19.9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약간 대각선, 약간 테이퍼로 깎인다는 거죠. 모든 기계들이 다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넓어질수록 요게 200mm, 300mm 될수록 이렇게 오차가 심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가운데가 작아지고 양쪽으로 커지던가 그런 식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불량이잖아요. 사실 실제로 나는 높이 20을 원했는데 얘가 19.98로 깎이면은 이건 불량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다 불량이죠. 한마디로 합격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산이 이렇게 불가능해지니까 이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유가 이걸 또 적용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평이 얼마 이상까지는 합격이고 얼마 이상 초과되면 불합격이다.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제 기하공차거든요. 그래서 기하공차라는 거는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로 쓰는 게 직각. 직각은 90도가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 평행. 그래서 평행이 이제 요거 말하는 거죠. 이 선과 이 선은 평행이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 코 간지러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은 평행이라는 건 어떻게 표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파란색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면 있죠? 요 선은 평행이 나와줘야 돼. 평행. 그래서 이 파란색 선과 하늘색 선은 평행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에 허용공차는 얼마 줄 거냐? 100분의 1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합격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수직이 되겠죠. 요 선은. 요 바닥에 있는 수평선 기준으로 얘는 또 직각이 나와야 돼. 직각 90도가. 그래서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또 직각 공차 1000분의 1 또는 100분의 1 정도 그렇게 값을 주는 그런 게 이제 기하공차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기하공차를 주려면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해? 데이텀이라는 게 필요해. 데이텀이라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면. 그래서 기준면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면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선 여러분들 그 QL이, 이때 써보는 게 QL이 명령을 주시고, 자, QL이 명령을 집어넣으세요. QL이 엔터. 그 다음에 한 점 찍고, 약간 거리를 두신 다음에 2점을 정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QL이 엔터 하시고, 이미전 클릭, 그 다음 직교온,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해서 한 점 찍어주시고, 그 다음 ESC 누르세요. 바로 ESC 2번.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만 나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화살표 더블 클릭하세요. 화살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닫고 체험 있죠? 닫고 체험 클릭하시고, 닫고 체험 클릭하세요. 2번 하셔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죠? 거기에 쭉 내려보시면 하단에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